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산세무 1급 제92회 최신 기출문제 법인조정 파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신일산업으로 상단 위쪽에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조, 도매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당해 사업 연도는 제10기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입니다. 법인 세무 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 자료와 제시된 보충 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 연도의 세무 조정을 하시오. 30점이나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그리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요. 그래서 수익금액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하고 그 차이를 조정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수익금액 조정 가운데서도 첫 번째 거 눌러주시겠고요. 그 가운데서도 매출 찍어주시면서 상단에 매출 조회를 눌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서 제품 매출 해서 찍어주시면 되겠죠.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죠. 밑에 것도 또 매출. 자, 이번에도 매출 조회 찍어주시고요. 상품 매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매출에 우리 회사가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거기다가 또 공사 수익 금액도 있어요. 그래서 407번 이렇게 400번대 매출을 일단 쭉 넣어 주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영업의 수익 쪽에서는 자, 이쪽 수익 금액이 늘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자, 이자 수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요. 자비이익에 대해서는 영업의 수익 중에 자비이익은 제조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생한 작업 폐물에 자, 매각대금 300만 원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잡이익은 넣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조하고 관련된 잡이익이 300만 원 있다.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요. 밑에 하단에 25억 1,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장을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나오셔가지고 자, 두 번째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왔기 때문에 내용이 일단 들어와 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코드 이 기준 경비율 번호가 잘 맞아요. 여기 거는 제품 매출 거는 잘 맞고 그 다음에 565 부분에 있어서는 여긴 공사 수익 금액이네요. 451207 451207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도매 기계죠. 얘네들은 5150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300만 원에 대한 것은 제조 작업 중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상단 위쪽으로 일단 넘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740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되겠고 그 가운데서도 국내 생산품 중에는 제품 매출에는 직수출이 1억 5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금액 중에서 1740 자, 이 가운데서 마이너스 150 해보니까요 1590 더하기 자, 이렇게 지금 국내 생산품이 들어가야 되겠고 수입 상품에는 0 처리하셔서 수출 부분에 1억 5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됐죠? 자, 그런 다음입니다. 밑에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 없애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하고 바로 옆에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하는 이 부분에서 상단에 불러오기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불러오기 자,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과표 부분이 자, 이렇게 불러와진다는 거죠. 지금 방금 보셨던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상에 있었던 금액하고요. 여기 부가가치세 과표로 잡혀있는 금액하고 5,900만큼이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 수익금액과의 차익 내역에 대해서 밑에 표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제품 매출하고 관련해 갖고 선수금 500만 원을 수령을 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매출로 인식을 지금은 여기서는 선수금 해갖고 부가가치세 쪽에서는 잡혔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 쪽에서는 잡지를 않았어요. 그러한 것들은 뭘로 보시면 되느냐 공급시기 차이가 되겠죠. 선수금은 공급시기 차이 자, 이쪽에다가 일단 500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은 자, 어떤 내용이 또 있습니까? 자, 당사 제품 밑에입니다. 당사 제품 자, 원가가 200이고요. 시가가 400만 원인데 대표 이사의 개인적 목적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조금 당겨 볼게요. 자리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자,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죠. 대표이사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가운데서 또 어디다 넣으시면 되느냐? 여기 있네요. 개인적 공급. 자, 요 부분으로 해서 시가로, 세금은 항상 시가로 넣으셔야 돼서 400 넣으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차량 운반구 매각대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매각했던 대금 여기다가 5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액계가 완전히 5,900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해서 맞춰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서류예요. 간단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인식하는 그 시기 있죠. 거래 그 시기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밑에 보시면 대표이사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개인적 공급으로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차량 운반구 매각대금은 유형자산 매각대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3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저장 한번 해주시겠고요. 1번은 마무리.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는 세금과 공과금의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셔가지고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시는데요. 세무조정 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불러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상단에 자, 불러오기 한번 찍어주시면서 앞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일단은 확인하고 불러올게요. 사건이 불러왔고, 자, 그 중에서도 1월 28일 날 협회비 들어갔습니다. 이거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증권거래소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송금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토지하고 관련된 부분의 취득세는 이거는 토지로 보셔야지 이걸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송금 불산입일 때는 1번 찍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1번 찍겠습니다. 1번. 그런 다음에 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요거 같은 경우에도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죠. 요거 지금 계산하기 위해서 법인 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것도 송금 불산입 처리하시는 겁니다. 1번. 그 다음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상관없고, 주차위반 과태료 이거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부가세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이런 것도 송금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사업용, 사업하고 관련된 거니까요. 종합부동산세, 송금 인정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4건에 대해서 지금 송금 불산입 나왔어요. 자, 이 부분에서 상단에 조정 등록 누르셔가지고 자, 직접 등록 눌러주셔야 되겠죠. 직접 등록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자, 송금 불산입 각각 한 건씩 넣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 토지부터 넣을게요. 토지 취득세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토지 취득세는 토지라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세금과 공과금으로 잡았을 때 일단 요거는 송금 불산입이다. 그리고 이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자, 토지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산이니까요. 자산 일단 요거 발생으로 처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법인세. 자, 법인세. 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이거는 이미 나갔다. 기타 사회 유출로 일단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6번이 되겠고요. 주차위반 과태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지급이 돼서 나갔는데 이런 것들도 기타 사회 유출 6번이 되겠고요. 부가가치세 가산세도 마찬가지다. 30만큼 쓰셔가지고 기타 사회 유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간단하게 끝났어요. 자, X표시 눌러주시겠고요. 저장 꼭 해주셔야 됩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및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 자, 1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 쪽에서 고정자산 등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206번 기계장치 자산 코드 번호 101번 되겠고요. 기계 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 설비. 자, 2019년도 5월달 2일자에 취득을 했어요. 내용 연수는 5년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기초가액을 보시면요. 취득을 1억 2천에 했습니다. 1억 2천. 그렇게 하고 감가상각 누계, 정기말까지 상각된 누계가 5천이 있었습니다. 5천이. 자, 이렇게 되겠고요.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
자, 여기 밑에 자료를 보시고 넣으시는 건데 오늘은 지금 2020년도 12월 31일이겠고요. 지금 보시면 3천만 원이 이번 연도 상각비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보시면요. 기초 잔액에 대해서 기계장치 상각 부인됐던 금액이 1,392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칸을 잘 보셔서 정기말에 부인된 누계액, 이 자리가 되겠네요. 정기말에 부인됐던 누계액도 여기다 넣어주시겠고요. 13920 더하기 그렇게 하고 밑에 자, 신고 방법이 무신고였다. 그러면은 건물이 아닌 다른 것들은 무신고했을 때 정률법이니까 여기가 정률법 상각을 또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률법. 자, 상단에 정률법으로 잘 들어갔고 5년. 여기는 연수는 5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 금액이 3천만 원 있어서 단기 수선비로 처리를 했으니까요. 이번에 즉시 상각 했다는 얘기입니다. 쭉 보셔서 단기 자본적 지출액 즉시 상각분이 3천만 원 있었고요. 자, 이렇게 지금 넣을 거 다 넣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상각 범위 금액이 5,137만 7,920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요 자리에 지금 보시면요. 금액이 자, 요만큼만 상각을 했으면 한도가 나올 리가 없는데 우리 회사는 보시다시피 이 차이가 3천만 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번에 3천만 원을 감가상각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가 누계가 3천이 늘어난 겁니다. 사용자 수정 눌러주셔가지고 여기다 3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방금 그 차이만큼 이제 한도가 나오겠는데요.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으면은 일단 저장하시고 나가셔야 되겠어요. 일단 종료 시켜주시겠고 자,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가지고 상단에 불러오게 하셔도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불러와져 있네요. 이 상태에서 잘 보실 부분이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조정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상각 부인된 금액 자, 요 금액 가지고 우리는 세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요만큼은 자, 요번에 비용 인정을 못 받는 금액이에요. 송금불산입 나왔어요. 이렇게 송금불산입 해가지고 기계장치 862만 2,080원 해서 요 부분은 올해는 받지를 못했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는 유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간단합니다. 상단 이쪽에 보시면요. 자, 여기 우리 지금 1억 2천에 구입을 했었고요. 1억 2천에 구입을 했었고 자, 그 가운데서도 지금 상각 요번에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여기다가 지금 넣어 주셔가지고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그래서 요번에 요 차이 나는 만큼 3천만 원 여기다 잘 넣었고요. 밑에 자본적 지출액 해갖고 또 여기 또 3천만 원 넣었죠. 자, 이렇게 정기 부인된 금액까지 해서 지금 넣을 거 더할 거 더해서 지금 보시면 미상각 자산 요거 4천만 원 7, 8, 9까지는 다 더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 10번 항목 있죠. 자, 이 부분은 빼시는 거고 또 정기말 부인 누계액도 더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과표인 거예요. 요거 요 과표를 가지고 자, 정률법 0.451 곱해서 실제로 일반 상각비가 요만큼 이번에 감가상각비 이 안에서 자, 한도가 요만큼 안에서 잡으시면 되는 건데 우리 회사는 보시다시피 여기 3천 그리고 밑에 단기 바로 즉시상각 의지해가지고요. 수선비로 잡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천만 원 잡은 겁니다. 6천만 원.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그 차이가 바로 862만 2,080원은 너무 많이 지금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송금불산입 잡아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빠져나오셔가지고 밑에 감가상각비 조정 합계표 명세서 오셔서 불러오기 찍어주시면요. 자, 이렇게 자료가 뜨겠죠. 상각 부인된 금액이 딱 뜨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상단에 지금 보시면 저장 일단 한번 해주셔갖고 저장 한번 해주시고 나서 자, 종료했고요. 그런 다음에 소득금액 여기 지금 조정 합계표 명세서 쪽에 오셔서 밑에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실 것입니다. 자, 조정 등록 직접 입력 자, 여기다가는 감가상각비
이제 넣어주시겠고요. 금액은 862만 080원. 그래서 요거 발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끝났습니다. 3번. 자,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4번 다음에 자료만을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하시오. 단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 들어오셔가지고 자, 상단에 저는 불러오기 할게요. 불러오기. 자, 찍어가지고 내용 가운데서 그 중에 6월 30일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됐죠?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정 기부금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법정 기부금이 되겠어요. 천재지변하고 관련된 부분은 10월 30일자에 종교단체 기부금 이런 것들은 지정 기부금 맞죠?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고유 목적 사업비.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외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공제를 받지를 못하겠죠. 자, 기타로 보셔야 됩니다. 기타. 자, 요거는 공제를 받지를 못한다. 그 밖에 기부금. 자,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겠고요. 자, 12월 30일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5천만 원 발생했다라고 돼 있어요. 양도 시의 장부가액은 3억이었고요. 시가가 6억이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은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과 같이 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의제 기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의제 본대낸 거죠. 기부금으로 특수관계인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액 플러스 마이너스 30%보다 저가로 양도를 했거나 혹은 고가로 매입을 했다. 하면은 그 차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가 6억입니다. 6억.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1-30%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적어도 자, 양도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받았어야 되느냐 해서 보시면 70% 나오지 않습니까? 70. 그래서 계산해 보면 6, 7에 42 해서 4억 2천. 요 정도에 지금 팔았어야 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보시다시피 장부가액이 3억이고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5천 났으니까 요거 3억 5천에 한 걸로 보여지죠. 고로 7천만큼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오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했다. 그러면은 법정 기부금이 되겠죠. 자, 날짜는 12월 30일. 자, 이렇게 써주시면서 간주 기부금.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법인명에 대해서는 뭐 서울시 이렇게 갈게요. 자, 금액은 얼마다? 7천 됐습니다. 자, 아래쪽에 소득금액 확정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탭을 눌러주시겠고요. 당기순이익 자, 1억 6,200만 원. 자, 입금산익 금액은 일단 1,430만 원 넣었어요. 송금산익 530만 원 넣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입금 이쪽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단 위쪽에서 방금 이 600만 원 있죠. 요거 우리 지금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거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하셔야 돼 갖고서는 결국은 입금산입 쪽에다가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셔서 요 금액이 600만 원 더해서 2,030만 원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소득금액 합계 자, 2억 6,900을 가지고 자, 기부금 조정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정 해지하시고요. 오셔서 자, 상단 위쪽에 소득금액 2억 6,900 들어왔고요. 법인세 지난번에 2월 결손금 있지요. 2월 결손금이 2019년도에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1억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쭉 이제 보시면은 지정기부금 2019년도에 한도 초과로 인해서 공제 못 받았던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넣어주시겠고 2번 자, 2번 넣고요. 한도 금액이 500만큼 작년에 못 받았던 거 자, 요번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요번에 지정기부금으로 1200을 썼습니다. 1200을 그렇게 하고 한도를 여기 지금 계산을 해놨는데 890만큼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2월 됐던 지정기부금 500만큼을 이번에 송금 추인하시고요. 500만큼 써주시겠고, 그렇게 되면 390 남죠. 그 390을 1200에서 390을 빼셔갖고 또다시 810만원만큼이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만큼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810만원 차기 2월액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일단 저장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종료 하셔가지고 이 법인 조정, 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쪽으로 들어가지고 오셔서 불러오기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이번에 지난번에 2019년도 지정기부금 공제 못 받았던 거 500만큼 송금 이제 추인됐잖아요. 송금 산입 해주시고 다시금 810만원만큼은 이번에 못 받아요. 그래서 더해 주셔야 되는 금액으로 해서 여기 더해 줄 것, 여기 빼줄 것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셔가지고 이건 저장하실 필요가 없죠. 다시금 여기 법인 조정 쪽에 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오셔가지고 직접 입력, 이제 여기서는 바로 뭐 직접 입력 눌러주셔가지고 방금 비지정 기부금 600만원에 대해서 기타 사유 유출로 해서 요 기부금 600만원 정리하시면 자, 마무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시고요. 아래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법인조정2로 오셔가지고 여기죠. 두 번째 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들어오셔서 지금 상단에 불러오기 하셔서 이 금액이 맞으면 다행이지만은 안 맞으면 우리가 맞춰서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맞네요. 그러면 여기다 231 570 이렇게 단기순이익 넣어주시겠고, 입금 5120 더하기 송금 79 570 더하기 해서 지금 또 여기다 넣으셔야 될 거 기부금 한도 초과 2월분 송금 산입 방금 보셨죠? 여기다 627만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기 지금 보니까요 2월 결손금도 있었어요. 2월 결손금까지도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표 일단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기 과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1번 이 과표를 구하셔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다시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금 자, 오셔서 일단 여기까지 저장을 해주셨고요. 자, 175950, 175950 가지고 밑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가시는 겁니다. 불러오기 찍어주시면은 방금 작성하셨던 내용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온다는 거죠. 지금 175950 방금 우리가 지금 자, 계산했던 금액이죠. 자, 최저한으로 7% 세율은 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무슨 공제 세액 감면 봤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해서 여기다가 감면세액 공제 624만원을 자, 넣으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7% 세율보다 7% 세율은 1231만 6,500원 나왔는데 요거 감면받다 보니까요 자, 세율이 요만큼 나왔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더 내야 되는 세율이 요 96만 1,500원 요거 계산하셔 가지고 이것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셔 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가셔야 됩니다. 또 다시 법인세 과세표준 방금 보셨던 세액조정계산서 쪽으로 올라오셔 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방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이라고 그래서 요 자리에다 금액을 넣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계산했던 여기 527만 8,500원 있죠. 요거를 한쪽에다 메모를 하셔가지고 5278500 자 요만큼 지금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 요 중소기업 특별 감면 받는 게 624만원이지만은 그거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요만큼만 받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 메모하셔가지고 방금 요 자리 있죠. 여기다가 527만 8,500원만 감면 받는다고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입니다. 자, 여기 또 보니까요. 중간연합세금이 510만원 있었고요. 원천 납부세액이 92만원 있어서 이렇게까지 마무리 싹 하시면은 끝나는 문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꼭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